입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이번 시사 주제는 이슈 분석은 최저임금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전에 제가 해드렸어요. 아마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클래스의 시사 포개기에도 있을 텐데 그 면접 대비용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뺐어요. 왜냐면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정책이라 하면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사람들이 공론화를 하죠. 공론화를 하면 시사 이슈가 돼요. 그러면 이슈가 되면 우리 사회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광범위하게 그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죠? 예를 들면은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분들이 돌봐야 될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더라.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이냐에 관한 설치하자, 이런 정책이 나왔죠.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임금도 하나의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업장별로 사업자, 그러니까 갑을 관계로 칠 때 노동자는 의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도성장기 때 기업 위주로만 국가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일단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때는. 그래서 뭐 쉬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업무 강도에 비해서 아주 낮은 월급으로 마구잡이로 일을 시켰죠. 근로자들을 쥐어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로자의 인권, 그 다음에 근로자의 기본권 등이 확립되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지불하라.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간에 이 정도 시간을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어떤 노동력이든지 간에 최저한의 돈은 지급하라라고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게 최저임금인데 문제는 뭐냐면 메가트렌드상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다음에 부익부 핀익빈 신자유주의 여파로 인해서 부익부 핀익빈이 극대화되다 못해가지고 이젠 계급의 고착화 현상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의 재분배, 우리 사회의 부의 재분배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에게 조금 더 부가 돌아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올리면 어떻겠냐라는 정책이 나온 건데 이 정책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사실은 기존의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 시스템이든 정책이든지 간에 법률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서 해법을 제시하는 거하고 기존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되게끔 활성화시켜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없었어요.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기존의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주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전에. 사회 전반적으로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최저임금 금액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국가에서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해법을 제시해버리면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저는 1인 창조기업이라서 별 상관없지만 한두 명으로 이제 영세하게 운영하는 곳에서는 갑작스런 임금 상승으로 여파가 엄청나요, 그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1,000원일 때도 제대로 그 최저임금을 지급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올리면 더 편법을 써서 지급 안 하겠죠. 결국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사회 문제가 있고
기존의 정책의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더 심화된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활성화 정책으로 갔어야 돼요. 최저임금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모든 사회 정책 관련된 시사 이슈에서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심신미약자도 마찬가지예요. 심신미약자 강경 제도 자체는 현대 법 체계상 반드시 필요해요.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 현대법 체계상, 형사법 체계상. 하지만 심신미약자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누구까지 어떠한, 그러니까 뭐 조현병이든 뭐 음주운전자든 어떤 사람을 심신미약자 대상자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감경할 것인지는 운영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시사 이슈도 많아요. 이러한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면접 코칭 수강생분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고위직으로 또는 연구직으로 정책 관련된 정책 결정, 그러니까 입안자로 가시는 특채분들한테도 제가 코칭해 드릴 때 정책을 무조건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기존의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조금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상입니다.